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임대차법 2년차의 전세 상승, 매매가 상승, 정말 일어날까? 6월에 결판 난다. 재테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이 열심히 생활하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선정해서 함께 소통, 고민하며 적극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장사 및 개인 사업 또는 회사 생활에서 실패를 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지금 성공하고 있으나 자산운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연락 주시면 다른 구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구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모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자 합니다. 궁금증 문의는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목차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 동향을 분석하고 기타 빅데이터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 맞는 재테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매수 우위 지수 변화를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 과거 5년간 매년 3에서 5월에 매매 심리의 회복이 일어나서 매수 우위 지수가 40에서 120까지 급상승했습니다. 변화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과거 5년간은 여름에 급등하면서 가을에 대책이 나오고 또 겨울에 매수 우위 지수가 수축되었다가 다시 봄이면 조금씩 매수 우위 지수가 살아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유동성이 풀리고 공급이 부족하면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왜곡되며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는 과연 어떨까요? 문재인 정권 시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매년 3월에서 5월, 매년 3월에서 5월이죠. 여기도 보면은 3월에서 5월, 3월에서 5월, 여기도 3월에서 5월, 3월에서 5월, 약 한 5월경에 다 매수 우위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다 했죠. 상승을 함에 됨에 따라 집값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대책이 나오면 변동이 없이 계속 있다가 다시 상승하고 다시 유지되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런 패턴을 과거 5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가 계속 올라갈 때는 파리 대책이 한번 나왔죠.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9.13 대책이 나오고 2019년도에 12.16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6.17 대책, 그리고 2021년에는 6.1 대책, 이렇게 대책이 크게 5번이 나왔습니다. 파리 대책은 투기 지역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9.13 대책은 중부세를 상향하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 그리고 12.16 대책은 9억 이하 LTV 40%로 대출 제한, 그리고 6.17 대책은 조정 대상 지역 확대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제, 강남구 쪽에, 그리고 6.1 대책은 양도세, 중과세율 강화, 그래서 다주택자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과거 5년간 계속 패턴이 같았습니다. 지금 2021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대선 후에 약간 지금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과거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요 파란색이 대한민국의 금리입니다. 금리가 대세 하락기였습니다. 대세 하락기였죠. 전체적으로 흔들리지만 계속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작년, 네, 2021년 8월부터는 금리가 지금 대세 상승기로 왔습니다. 네, 과연 이때는 어떻게 될까? 지금 정권이 지금 바뀌면서 각종 완화책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예, 매수 지수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죠? 어떻게 될지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매매가 동향을 보면 지금 3월 7일 0.01% 주간 변동률이 0.01%에서 지금 0.04%로 한 주에 0.01%씩 상승했습니다. 미세한 변화지만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서는 상승으로 조금씩 폭을 늘려가고 있다. 네, 전세가도 0.0%였는데 지금 0.03%로 서울 지역은 확실히 미세하지만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수위원 및 윤 당선인께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완화책은 쓰더라도 상승하지 못하게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완급을 조절해야 됩니다. DSR도 그대로 두고 LTV를 완화한다고 해도 DSR을 그대로 둬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좀 살 수 있게 하면서 좀 강건하게 하고 양도세는 풀면서 보유세는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속도를 조절하면서 5년 좀 길게 보면서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말고 지금 3기 신도시 공급을 좀 빨리 당기는 방법, 가격에 변동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경기도 지역도 보면 0.01%에서 0.03%로 좀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도 0%에서 0.03%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좀 돼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3% 매매 전세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의 강남, 용산 이쪽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보라색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3월 14일 이후에 지금 변동을 보면 미세하게 오르지만 지금 다시 세츄레이션 되고 있지만 수도권, 노란색 수도권은 미세하게 계속 올라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 광역시 5곳은 요 지금 빨간색인데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선 서울을 좀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재건축 때문에 그러죠. 재건축과 대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촘촘하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앞에서 말했듯이 경기도 전주 대비 0.03% 인천도 0.04% 낮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으니 좀 잡아야 된다.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전세 가격은 지금 수급이 많은 지역에서 세종이라든지 광명, 안양 이런 곳에서 전세 가격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많다는 거죠. 지금 신규 아파트 지금 들어선 곳이 많은 곳이 이쪽입니다. 세종, 안양, 광명. 그럼 2022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할 때 집값 방향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결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2020년도 1월에서 약 5월까지는 이 당시에는 집값이 좀 안정화되면서 매물이 계속 쌓였습니다. 근데 이때 임대차 3법이 터졌죠. 임대차 3법이 터지면서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됨에 따라서 특히 이 빨간색 전세가 계약갱신 청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와야 될 게 7개를 계약갱신 청구를 해보니까 3개밖에 물량이 안 나오죠. 물량이 안 나오면서 전세 매물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전세를 가려던 사람들이 매매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매물을 거둬들이고 또 계약이 되고 하니까 매매 물건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서울, 경기, 부산, 전국적으로 다 발생을 했죠. 음. 그리고 나서 임대차 3법 이후에 매물과 전세, 또 월세가 전체적으로 변동성은 있으나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급락한 후에 다시 증가하는 방향, 이제 급락한 후에 증가하는 방향. 예. 그럼 올 7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계약갱신 청구권 2년이 도래할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사람들이 다시 계약갱신을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하고 매매가가 또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전체적인 방향이 6월 달에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다음 장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2020년도 7월 달에는 총 전세 매물이 3채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총 10채가 매물로 나와야 되는데 이 7채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기 때문에 전세 매물 총 나온 게 3개밖에 안 되죠. 3개밖에 안 되니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이 3채를 가지고 전세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전세가가 더블로 급등을 하고 전세가 없으니까 매매로 다 갈아타서 매매가도 급등을 했죠. 게다가 금리도 저금리였고요. 게다가 대출도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7월 달에는 이 2년차 계약갱신 청구권 완료가 된 7채는 그대로 전세 매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재계약하는 분들도 있겠죠. 가격을 올려서. 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나온다고 보고 그리고 신규 나와야 될 것들이 10개인데 이 10개 중에서 약 한 7개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강제로 계약이 되면 총 나올 수 있는 매물은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2년 전보다는 적어도 2배 이상, 많게는 3배까지 전세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보다는 전세 가격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약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지금 전세가 5억이면 약 4억 5천에서 5억 5천 사이에서 전세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년 전처럼 전세가가 30%, 40%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전세 매물도 출현하고 정부에서 대출만 완화해주지 않고 또 너무나 재건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고 공급을 많이 확대하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면 매매가도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적어도 약보합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다 하락하는 그런 형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전세를 보면 전국 전세도 지금 그렇게 지금 벌써 4월 중순인데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안정돼 있죠. 수도권도 미미하게 상승하고는 있지만 0.04%로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대세 결정이 약 5월 말에서 6월쯤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저와 함께 부동산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전세 같은 경우도 0.03%로 낮은 상승률, 경기도도 0.03%, 인천도 0.09%로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매매 상승 지역은 지방 변두리 지역, 지방 변두리 지역, 매매 상승 지역을 보면 금주 또 전년발 대비해서 상승한 지역들 보면 제주, 안동, 광주, 마산, 부산, 창원 같은 주로 변두리 지방 지역이고 금주 하락한 지역을 보면 대구, 대전, 화성 주로 매물이 많이 출현한 지역입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주로 지방 지역들이 매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낮은 쪽들에서 좀 상승하는 가격이 변화가 나타나고 하락한 지역들을 보면
신규 입지 매물이 많은 지역, 광명이라든지 세종, 안양, 예, 뭐 이런 지역들, 신규 입지 매물이 많은 지역에서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예, 매매 수급 지수 말고 추가적으로 시장 강도, 이 시장 강도는 전체적인 매수자들의 심리, 그리고 거래 동향, 이런 것들을 거래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인자로 넣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보면 서울 지역 지금 매매 시장 강도가 이 파란색인데 현재 44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떨어지는 폭이 완만하게 변하고 있죠. 예, 이 부분을 계속 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너무나 완화 정책을 많이 풀지 말고 속도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40 수준인데 마이너스 70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 110 정도는 더 떨어져야지 2012년도, 2011년도 그 수준이 됩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하향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좀 대표적인 지금 대건축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죠. 보면 시장 강도가 144에서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 추세가 약간 좀 완만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끝을 보면 그래서 지금 강남, 용산, 서초 이런 쪽들이 비슷한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끝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지 않도록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제 방송을 보면 좀 깊이 고민해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좀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거래량을 보면 다행히 2월달, 3월달 800건, 1000건입니다. 평년 월별 거래량 6, 7천 건 대비해서 약 7분의 1, 6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동향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분양도 계속 좀 줄어들다가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다시 꺾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것이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장 강도를 보면 경기도도 이 끝부분이 계속 하락하다가 좀 약간 꺾이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매주 약 13에서부터 6까지 계속해서 지금 4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경기도도 마이너스 2012년도죠. 이때가 마이너스 약 7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되겠죠. 70 정도는 더 떨어져야 2012년도, 11년도에 집값 안정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보면서 좀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거래량도 경기도 거래량도 16,900건이 평년의 거래량인데 지금 4,800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경기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99, 연봉의 지금 절반을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약 한 50% 정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약 한 30%에서 4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2년 전세 가격 및 매매가 동향은 약 5월 말에서 6월 초에 보면은 전체적인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고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이나 전세로 이동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절대 무조건 완화책으로 가격 급등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금리 인상, 전세 매물 출현 현황, 그리고 대출 완화책, 재건축 재개발 진척 현황을 보면서
6월 초에 실거주 무주택자분들이 매수 결정을 할지 아니면 보류를 할지 전세를 갈지 월세로 갈지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무조건 신청을 하시고 경매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저도 이제 앞으로 방송에서 제가 서울의 꼬마 빌딩 낙찰받아서 등기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비법을 제가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백만 원짜리 하는 경매 수강 들을 필요 없습니다. 돈 낭비입니다. 실제 책 보고 이런 무료 컨텐츠, 경매 컨텐츠 보고 실제 입찰 가격이 낮은 걸로 입찰을 해보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가 대비해서 약 20, 30% 이상 하락한 초급 매물은 지금 당장이라도 매수는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